마약과의 전쟁, 이거 정말 끝낼 수 있는 싸움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마치 회전문처럼 한 명이 잡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우는 그냥 그런 끝없는 순환일 뿐일까요? 오늘 바로 그 지점을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닭이 1분에서 1분 30초 사이에 죽으면 약은 제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죠? 이 한 문장에 펜타닐 거래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그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지난주에 이 끔찍한 세계의 배후에 있던 정말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 제거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거물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공식 발표를 들어보고 이게 혹시 위험한 착각은 아닌지, 또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끝나지 않는 순환의 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한 거물의 몰락, 엘멘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 바로 엘멘초. 이 사람이 대체 누구였을까요? 뭐 그냥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시날로아 카르텔과 함께 멕시코 마약 세계를 말 그대로 양분하고 있던 정말 가장 강력한 조직 중 하나의 우두머리였어요.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현상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 정부가 내건 금액이 무려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19억 원이 넘는 돈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자, 그럼 이 거물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건 바로 멕시코와 미국의 합작품이었습니다. 미국의 정보 지원을 받아서 멕시코 군이 실행한 아주 대규모의 합동작전 끝에 사살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평화를 가져왔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카르텔 조직원들이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뭘로 의미하겠어요? 결국 수장 한 명 죽는다고 해서 이 거대한 조직의 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보죠.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미 마약 단속국, 그러니까 DEA는요, 이 싸움을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보고 있어요. 거대한 글로벌 범죄 기업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전쟁, 뭐 이런 거죠. DEA가 파악하고 있는 이 공급망을 보면요. 이건 뭐 거의 다국적 기업이에요. 중국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멕시코에 있는 비밀 공장에서 만들고 이걸 국경 넘어 미국으로 밀반입해서 전역에 쫙 뿌리는 아주 체계적인 방식인 거죠. 이 거래가 낳는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2023년 상반기 딱 6개월 동안 펜타닐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3만 8천 명이에요. 1년도 아니고 단 반년 만에요. 네, 바로 이게 공식적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나쁜 놈들보다 좋은 놈들이 더 강하다. 마약왕을 제거했으니 이건 악에 대한 명백하고 아주 단순한 승리라는 거죠. 하지만 과연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이제부터는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걸로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이런 낙관적인 시각을 두고 그건 현실이 아니라 망상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승리가 사실은 아주 위험한 착각일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두목 제거 전략이라는 게 사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로 50년이 넘게 계속 반복되어 온 패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 차포가 잡히고 이제 엘멘초가 죽고 뭔가 계속 되풀이되는 느낌 안 드시나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두목 한 명을 제거한다고 해서 마약의 흐름이 멈춘 적이 있냐는 거죠. 오히려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조직이 막 여러 개로 쪼개지고 자기들끼리 더 잔인하게 싸우면서 폭력만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게 얽힌 상호 책임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걸 흔히 양방향 도로에 비유하곤 합니다. 보세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마약이 들어가는 게 북쪽으로 가는 흐름이라면 반대로 남쪽으로 가는 흐름도 있다는 거죠. 바로 미국에서 멕시코로 흘러들어가는 고성능 총기들, 그리고 검은 돈입니다. 결국 카르텔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의 진짜 뿌리는 사실 미국 내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애초에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중독이 이렇게 심각해진 게 제약회사들이 마구잡이로 진통제를 처방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사례 문제가 겹치면서 마약을 찾는 수요가 폭발한 거고요. 즉, 수요 자체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끝나지 않는 순환 속에서 앞으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이렇게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가 충돌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그냥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요즘엔 펜타닐보다 더 만들기 쉬운 니타젠 같은 신종 합성 마약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끔찍한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한 명의 마약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좌는 이제 비어있죠.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회전문은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텅 빈 왕좌의 다음 주인은 과연 누가 될까요?